보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 전자현미경 한 대가는 얼마 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 전자현미경 그 120석장을 들여다보는데 돈이 2,30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도대체 2,300만 원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 수 있나 했더니, 이 전자현미경 한 번 들여다보는데 8만 원. 아유. 그래서 8만 원에 120석장 하니까 이게 1,000만 원이에요. 전자현미경 한 번 보는데 1,000만 원, 8만 원. 그냥 현미경 보는데 10,000원. 다음에 X선 뭐 하는데 10,000원. 또 뭐 편광 분석기 하는데 10,000원. 미친놈들. 그래서 한 장에 3만 원씩. 저거 또 뭐 저 인건비 해서 2,30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어떤 저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에 전자현미경을 1시간 보는 60분 보는데 5만 원. 아니 60분 보는데 5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1시간이면 120석장 보고도 남지. 이렇게 계속 보고도 남죠. 보고도 남는데, 네, 그런데 그거를 50분 보는데 6만 원, 60분 보는데 5만 원. 이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거 대법원이 돈을 벌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 2,300만 원이 전부 다 허수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은 뭐라 그럴지 안 봐도 뻔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내가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써서 올린 거야, 이러겠지. 야 이놈들아, 써서 올리면 그냥 하는 게 대법관이야? 너희들 6개월 만에 해야 되는 거 지금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현행범들이라고. 근데 그런 거라도 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무서워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재판하자고 재검표하자고 하겠어요? 이거는 정의를 막으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이 투표용지를 어떻게 재검표를 하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갖고 미국의 마리코파 카운티, 아리조나 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의 재검표를 담당한 사이버 닌자 회사의 그 대표로 있는 조반 퓰리처라는 사람이랑 영상통화를 했어요. 영상통화를 했을 때 제가 그걸 해서 여러분께 저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 장, 투표용지 한 장당 사실은 뭐 얼마인데 이거를 50센트로 깎아주겠다. 한 600원, 한 장에 500원씩으로 깎아주겠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이 고해상도의 이 사진만 어떻게 쓰는지 보내주면은 자기네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봐주겠다 그랬어요.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보여주겠다 그랬다고. 그런데 그 한 장을 갖고 그냥 전자현미경 한 번 보는데 8만 원씩 받겠다고? 이건 제가 생각해도 2,300만 원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그냥 전자현미경 한 대 사고도 남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무슨 현미경이 이렇게 비싸요? 네? 그 뭐 고성능 현미경은 이 온라인에서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몇 개씩 살 수도 있대요. 얼마 들지도 않는 거. 그는 뭐 그걸 믿을 수 있다 없다 얘기가 나올까봐 우리 그건 안 하지만, 이거를 한 장에 8만 원씩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것도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감정을 누구한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종이, 잉크, 뭐 잉크의 재질,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2개가 있습니다. 대학교의 연구소.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르지 거기에 뭐 민주당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지만 우리가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2 사람들을 올리니 그 사람 중에 하나 아무나 찍어서 감정을 하자고 해도 우리는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300만 원 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걸 맡길 수 있어요. 국과수면 국립적일 것 같다고 사람들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국과수에 잉크 전문가가 없어요. 종이 전문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과수에게 우리가 주면 국과수는 중앙선관위와 가까운 사람에게 하청을 줘요.
그 하청을 줘서 거기서 결과를 해. 2,300만 원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받고 거기서 입맛에 맞게 하면 그걸 자기네들이 갖다가 발표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뭐예요? 중립성, 뭐 권위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갖고, 이거는 중앙선관위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한 거니까 이걸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려는 농간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국과수가 잘못 판정하고 그런 일이 여럿 있는 건 아시죠? 경찰 아니시죠? 박주선 허니 국과수. 아, 그러시구나. 예, 그때 얘기를 한 것들이 뭐 이렇게 엑스레이 그거를 갖고 검증을 했다고 그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들을 골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저를 대리해주는 변호사분 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소상한 뒷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강 말씀드리지만 그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29일 10시 40분에 4호 법정 대법정에서 열리는 그 재판에서는 바로 그런 공방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시켰냐? 왜 이렇게 비싸냐? 누구한테 이걸 할 거냐? 그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대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걸 왜 1년 넘게 지금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것도 JTBC 같아요. 기자가 TV조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유숙 대법관이 뭐라 그랬냐면, 뻔뻔하게도 뭐라 그랬냐면, 민경욱이 돈 1억 8천을 안 내서 그렇습니다. 라는 가짜 뉴스를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왜냐, 그거는 투표지 분류기 또는 서버를 하자고 했을 때 18억 원 내라 그랬어요. 18억 원.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18억 원 안 된다.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고, 다음에 봤더니 투표지 발급기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1억 8천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이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돈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된다 이랬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벌써 1년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1년은 아니에요. 1년 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 1억 8천에다가 걸리는 기일이 얼마냐? 시일이 140일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180일 안에 해야 되는데 180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걸 내놓으면서 돈 내라 하면서 얼마나 걸리는 140일도 걸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못 받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 안 된다, 우리는 고려하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자가 그거를 기자들한테 뻔뻔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재판을 안 한 거는 민경욱이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안 한 거라는 이런 십세 빨간 거짓말을 하는 게 민유숙이에요. 민유숙 대법관. 네? 지금 저를 좀 특수 2부에 들어가 있는 게 민유숙,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이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감정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를 잃었어요. 대법관이라면 저스티스,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무신물립.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섰는데 제가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 서서 저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들을 게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고 여러분들과의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거짓말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왜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신뢰라는 겁니다. 무신분립.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특히 대법원 같이 우리 우리 사회적 가치의 뼈대가 등뼈가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돼야 되는 이 사람들마저 지금 신뢰를 잃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그 공방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우리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변호인들이
그 안에 법정 안에 들어가서 으쌰으쌰 거리고 바깥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응원을 해주시고 또 정말 많은 유튜버 여러분들 또 개인 언론이 있다면 그분들이 와서 취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 몇 분 계셨지만 지난번 제가 저한테 나쁜 일이죠. 제가 제가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시법 1인 시위를 잘못했다고 나를 잡아놓으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빽빽하게 모였어요. 7명이 왔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여기 기자가. 근데 7명이 와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거기다 절을 했습니다. 큰 절을. 당신들이 원하는 건 다 할 테니까 제발 부정선거에 한 번만 좀 신경을 써주고 부정선거를 보도해달라고 제가 큰 절 한 번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왔길래 안에 들어가서 또 했고 사진 못 찍었다 그래서 또 했고 그래서 3번이나 했어요. 큰 절을 했어요. 큰 절 300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많은 언론인들도 와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되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보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분들이 나오시면 저녁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겠네요. 오늘 발표가 안